지난 2018년에 또 섬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잖아요. 전남의 섬 전체 면적을 좀 보니까 1089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아무튼 섬에 대한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변화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두 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네.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네. 계절이 여름이 이제 폭우로 긴 장마와 폭우로 지나갔고 가을은 또 기온이 내려가서 네. 아침 기온이 뭐 5도, 그리고 이제 뭐 일교차가 한 15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뭐 감기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경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북부 일대는 뭐 네.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영하권. 네네. 그래서 특히 또 올해는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감기 무섭잖아요. 면역력 관리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운동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자전거, 오로지 자전거. 오로지 자전거. 매니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조건 탄다. 숙제처럼 이제 하는 거죠. 뭐 장비빨도 굉장하시던데. 아니,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자전거 업계에서 네. 라이딩 하는 분들이 최소한 그 정도의 가격대에 네. 자전거를 구입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다. 가성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권하더라고요.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네,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주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오늘은 섬 발전을 위한 전남의 노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우리가 전남 지역의 섬 현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 기자님 준비하셨죠? 네. 우선 섬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보면 그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그리고 그 부속 도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속 도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한반도에 딸린 섬을 뜻하는데요. 전남의 섬 현황을 보면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섬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수로 따지자면 이제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한 이게 모두 한 2,165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섬이 많은 지역을 좀 보자면 뭐 잘 알려졌다시피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신안군이죠. 그래서 신안군이 857개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면적으로 이게 치자면 육지가 65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해상 면적이 한 12,00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서 이게 한 서울시의 21배 정도에 이른다고 하죠. 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다음으로 보면 이제 여수가 353개, 그리고 완도가 258개, 진도가 254개, 고흥이 230개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남의 섬 전체 면적을 좀 보니까 1,089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가까운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아직까지 그 정부가 우리나라 섬 개수를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숫자를 헤아리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쓰기로는 했는데 해양수산 통계가 한 3,400여 개 정도가 되고 해양수산부가 한 3,300여 개, 그리고 행정안전부도 좀 비슷한 가격인 그 개수인데 좀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교통부가 3,677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 기관마다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섬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2호나 3호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육지 시지역은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죠. 또 섬지역, 군지역과 군지역이 이제 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섬 관련 지원 시책을 할 때는 문화체육부, 네. 문화체육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굉장히 뭐 이원화되고 삼원화되고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섬나라를 빼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일본을 빼고는 육지에 붙어 있는 국토로서는 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는 통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4위라고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섬 나라를 빼고 육지부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다. 섬 나라를 제외하고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뭐 그런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섬이었는데 매립을 했다든가 아니면 또 연료가 그렇구나. 놓여가지고 네. 이제 시기마다 개수들이 좀 대동소이한 차이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물 들어올 때랑 빠질 때랑 개수가 달라지는 것도 그럴 수도 있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연륙이 됐다고 해서 이걸 섬으로 부를 것인가를 그러니까요. 모호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불러요. 네. 뭐 비금 물론 이제 연도교 섬끼리만 연결돼 있지만 신안군 앞에 읍은 앞에 도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규정들이 있고 아무튼 섬에 대한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하고 있고 또 네. 새로운 어떤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남에 정말 섬이 많은데 이 많은 섬들 중에서도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신안에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바로 신안 홍도가 그렇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1965년에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이 됐어요. 섬 전체가 됐다는 사실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홍도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학술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뭐 이 학술 조사는 주로 자생하는 식물이나 동물, 해양 생물, 뭐 섬의 지형, 기후 같은 것들 해서 총 10가지 분야에 대한 어떤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천연 기념물로만 지정이 됐다가 이런 구체적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홍도는 앞서 뭐 소형 그 공항 건설, 뭐 흑산도하고 극비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흑산도하고 더불어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 2009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 또 지정이 되기도 네. 해서 알려진 것만 해가지고 한 545종의 지금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 아마 추가적으로 더 조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더 많은 생물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목포 고화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이 지금 내년에 개관할 예정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천여 종 이상의 어떤 그 다도해 쪽에 나오는 생물들을 그 연구를 할 예정이라서 아마 더 구체적인 조사들이 추가로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8년에 또 섬의 날이 예. 이제 제정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됐잖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남 완도 출신의 소설가 임철우 소설가가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각색돼서 1993년에 영화화됐죠. 그 당시 기라성 같은 배우들 뭐 안성기, 문성근, 안소영, 뭐 심혜진 이런 분들이 출연해서 봤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섬에 대한 기억들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섬의 날을 굳이 만든 이유가 물론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했죠.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했는데 섬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인식들 그리고 섬의 가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각종 뭐 풍수 문화 그 식생 이런 것을 보존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가치 그래서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8월 8일을 네. 섬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섬의 날 기념 행사가 우리 전남에서 치러졌었잖아요. 예. 그때 두 분 다 취재하셨었죠? 예. 네, 당신 뭐 저도 기념행사 취재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정부가 이 섬의 날을 8월 8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당시 이제 기념행사가 목포 사막도 일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총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 다양한 기념행사, 뭐 체험행사,
그리고 이제 섬을 보유한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전시 부스. 그랬죠. 예. 그래서 뭐 섬 정책 소개하고 뭐 이렇게 돼서 와 전국에 이렇게 많은 뭐 유인 무인 도서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도 저도 그때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토가 좁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시대에 그렇죠. 섬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굉장히 계기가 되고 있고 아무튼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제 섬으로 좀 여행을 가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매년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이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예, 섬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고 기자님 아까 좀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지난해 그 도서 종합개발사업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전남이 좀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도서 종합개발 계획 개발 사업 평가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남이 이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평가 방법은 전국에 276개 정도가 되는 사업장이 이제 대상으로 진행이 됐었고 여기에 이제 전남은 한 172개 정도가 지금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주된 내용들은 주민 주도 형 어떤 소득 소득 창출 사업.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개선 그래서 주민들 섬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 뭐 이렇게 이제 추진이 좀 됐었고 대표적으로 좀 보자면 당시에 이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2015년부터 이제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도를 좀 했었고 같이 심지어 섬에 들어가서 각 섬마다 가고 싶은 섬에 선정이 되면 예, 그 섬의 어떤 특색들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2024년까지 진행이 되고 24개 섬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해마다 한 10억씩 들여서 50억 원 정도 이게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섬 생태 자원을 좀 가꾸거나 문화를 발굴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추진이 되고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섬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지 뭐 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뭐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최우수 그 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목포라든지 여수 이렇게 11개 시군에다가 이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뭐 선착장을 이렇게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규모라서 예, 이게 이제 선정이 된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촌뉴딜 그렇죠. 사업이랑 그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여수에 있는 365개 섬자원을 활용해 2026년 세계 섬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여수시. 섬박람회는 권오북 여수시장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수는 한 해 평균 관광객 1,500만 명을 넘어서며 해양 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관광객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수시는 섬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26년에 세계 섬 박람회, 섬을 가진 모든 나라들이 여수에 모여서 한 이런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여수가 국제화해 나감으로써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6년이면 화양권역과 돌산권역 11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세계 섬박람회를 열어 전 세계 200만여 명에게 여수 섬관광의 가능성을 알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전남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섬이 많다 보니까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섬 관련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동부권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여수시가 2026년 개최를 지금 목표로 국제섬 박람회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여수시는 이제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뭐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영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을 좀 보면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약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금오도와 계도에 이 부행사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방안이 좀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수요 조사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목표 입장 계획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예상을 좀 했고, 그리고 24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또 예상을 했고, 경제성 분석 BC 조사를 해보니까 값이 한 1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잖아요. 이를 넘어서야만 100원을 투자했을 때 최소한 100원을 벌어야만 타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정도로 지금 나왔고요. 이게 원래 이제 엑스포는 크게 국제 박람회 기구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게 대표적이긴 한데, 이제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인이 아니라 비공인으로 비공인 자체로 지금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전라남도의 어떤 입장하고도 조금 대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수가 2012년에 과거에 한번 엑스포를 치렀던 치렀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충분히 좀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전남도가 또 여수시를 좀 돕기 위해서 업무 협약도 좀 체결을 했어요. 이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그렇죠? 네. 이 미래 섬 발전의 어떤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각 부처 방문 활동들을 네. 하면서 이 본격적인 행사 준비도 좀 했었는데, 뭐 당시 이제 김영록 지사하고 권오봉 여수시장, 뭐 최병용 어떤 뭐 도의원 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 유치를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좀 힘을 모아보자, 좀 으쌰으쌰 뭐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는 좀 감지가 됐었죠. 네, 내년 7월에 이제 최종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 섬 박람회, 뭐 섬 엑스포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치른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2025년 네. 일본 그리고 2030년 부산에서 섬 박람회를 치르기로 해서 네. 전남 지역에서는 그 공간 2026년 그리고 2028년에 그런 비공인 그 박람회 엑스포를 한번 치러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예상이 되세요? 이게 일회성으로 딱 행사가 치러지고 아무 네. 효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약 4천억 원의 생산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약 6천 명의 고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세계 박람회 기구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수하고 마찬가지로 서부권도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예. 준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10월 중순에 뭐 공안도, 신안, 진도 네 개 시군이 뭐 섬벨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섬을 갖고 있는 뭐 시군이기 때문에 2028년도 세계 섬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공동으로 일단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섬 관광 개발, 뭐 섬 관광객 유치, 섬 관련 모든 시책과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업무 협약도 했겠다. 이제 서남권 연관 지자체들은 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 보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수, 뭐 또 서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차이를 두고 네. 이제 국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예. 두 군데 다 좀 승인을 받고 이렇게 국제 행사로서 승인 신청을 해서 그게 성사가 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지자체에서 네. 또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뭐 저는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득이 되는 부분을 좀 보자면 대규모 행사를 치른다라는 게 이제 국내에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이게 그렇죠. 국제 행사로 치러지게 네. 되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생기니까
뭐 지역에 있는 특산품까지도 팔려 나간다거나 그런 이제 효과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다만 이게 실제로 지역의 어떤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는 그렇죠.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국도 있는 상황에서 네. 2026년이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추가 감염병이 또 어떻게 이제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대규모 관광객을 그렇죠. 유치한다는 게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버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전남 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핫한 지역의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